이게 말이 됩니까? 경유값이 2년 전보다 40% 올랐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덤프트럭 차주가 하루에 넣는 기름값 평균 20만 원. 기름값은 지금도 위를 향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주가 받는 운반비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덤프트럭 차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천장을 뚫고 있는데 운반비는 10년 전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을 잡아도 기름값 빼면 손에 쥐는 돈이 없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운영은 고수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막대한 초기 자본과 고정 지출이 수반됩니다. 차량 가격은 2억 3억 원 정도로 초기 자본이 없는 경우 450만 원의 할부를 7년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유류비 및 정비, 소모품의 기타 비용도 매달 나가게 됩니다. 월 매출 1,400만 원을 달성하더라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순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덤프트럭 운행은 외견상 화려해 보이고 진입은 쉬우나 준비 없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차는 보통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덤프 차고지에서 늦어도 새벽 5시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현장 상차는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에 마감이 되고 하차까지 하고 나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에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근무를 해야 최소 일당인 6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60만 원 매출을 내려면 점심시간도 없이 서둘러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 피곤하고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건설 경기 악화와 덤프의 과공급으로 인해 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너 아니면 다른 차 쓰면 된다는 갑질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덤프트럭 차주들이 왜 목소리를 못 내는지 그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덤프 산업은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는 정하지만 겨울에는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립니다. 또한 기름값은 변동 요인이 많지만 단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의 부담은 하청 구조의 제일 밑에 있는 차주들만 부담합니다. 일감이 끊길까봐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단가 인상 요구조차 꺼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법제도입니다. 화물차 차주들에게는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운임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기름을 먹고 짐을 나르는데 화물차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차주 개인의 수입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규 유입 단절. 젊은 세대는 근무 시간이 길고 수입이 적은 이 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가속. 신규 유입이 단절되어 현장 차주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은 이미 고령 운전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차주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덤프트럭이 멈추면 건설 현장도 멈춥니다. 토사를 못 나르면 기초 공사가 안 되고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아파트, 도로, 댐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 주거와 국가 인프라 전체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아, 연동형 운반비 조정 기준 마련.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운반비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기준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덤프트럭 운임 보호 제도 검토.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준하는 최저 운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준 계약서 및 단가 가이드라인 도입. 건설사와 차주 간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육아, 인상의 충격을 개인 차주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덤프 산업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